고등과정에서 삼각함수는 각의 정의부터 약간 달라집니다. 각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얼마큼 회전했느냐, 회전량이야, 회전량. 회전량을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금 얼마큼, 예를 들어서 3분의 8만큼 벌어졌다. 3분의 8, 우리가 예전에 썼으니까 알죠? 60도만큼 벌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60도다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여기서 출발해서 60도만큼 회전했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60도를 더 간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바퀴를 돌아서 60도를 더 간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타낼 땐, 각을 나타낼 땐 어떻게 나타낸다? 일반 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2n파이 더하기 세타의 형태로 나타내준다. 2파이가 얼마니까? 2파이가 360도니까 그러면 n은 뭐를 나타내? 몇 바퀴를 회전했냐? 회전 바퀴수를 나타내주겠죠? 그래서 n 바퀴를 돌아서 세타만큼 더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나타낼 때는 일반 각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방법을 썼었죠. 그죠? 라디안.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이 얼마만큼의 각이냐? 1라디안. 여기가 1이다. 여기가 R이면, 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 하경아, 우리가 얼마였죠? 1라디안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됐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가 1라디안을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유성아 기억나니? R을. 그렇죠. 여기가 R일 때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놨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그 전에 썼던 30도, 60도, 90도를 버리고 왜 라디안을 쓰느냐? 왜 쓰는지 아시나요? 유성아, 왜 쓰는지 알아? 왜 라디안을 버리고 30도, 60도, 90도를 버리고 라디안을 쓸까? 우리가 삼각 함수잖아. 삼각 함수니까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래프를 어디다 그려? 좌표평면에다 그리잖아. 좌표평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X축과 Y축은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실수. 그런데 30도가 실수인가요? 아니잖아요. 30도가 30이야? 60도가 60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30도를 실수로, 60도를 실수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라디안이다. 그래서 라디안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1일 때,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 중심각을 1이라고 놓자. 그게 바로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반원일 때 180도죠? 180도. 자, 그럼 우리가 1라디안일 때 중심각의 호의 길이가 R이야. 근데 우리가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단 말이죠? 그럼 180도일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얘처럼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18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가 얼마야?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반원이니까 파이R이죠, 파이R.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볼까? 그러면 파이R은 R 180도. 그래서 뭐가 돼? 파이가 180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파이가 180도, 그럼 3분의 파이가 60도, 4분의 파이가 45도, 6분의 파이가 30도, 2분의 파이가 90도,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파이가 180도가 된다. 그러면 1라디안은 얼마가 될까? 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그러면 양변을 파이로 나눠봐. 그러면 1라디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우리가 파이가 3.14니까 3.14분의 180도 정도 되니까, 그죠? 한 60도 정도 되겠다. 60도보다 조금 작겠다, 그죠?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다. 그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또 이거 라디안을 가지고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도 비례하죠. 중심각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반지름이 R이면 R이었죠. 그러면 세타일 때는 L이라고 놓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L은 R 세타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라디안일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라디안을 안 배웠잖아. 각도를 썼잖아. 그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R 세타 해주면 되겠다.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도 마찬가지죠. 넓이도 자 180도. 우리가 아까 180도면 파이였죠, 그죠? 중심각이 파일 때 넓이는 2분의 파이 R 제곱이다, 그죠? 우리가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저거는 반원이니까 중심각이 파이일 때는 넓이가 2분의 파이 R 제곱이야. 그러면은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놓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파이 S는 2분의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다. 따라서 파이 약분돼서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가 된다. 수학 외우고 있었니? 공식? 기억하고 있었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2분의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RL, 그죠? 이거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죠?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 2분의 RL, L은 R 세타, 그죠?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자, 우리가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했었죠? 사연아 기억나니? 사인 세타가 어떻게 정의됐었죠? 설명 들어가야겠다. 그죠?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때 이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는 거야. 반지름은 얼마가 되고요? R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사인 세타 우리가 이 삼각형을 보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된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된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된다. 이것도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약속이야.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왜 그래요가 아니라 외워야 돼.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유성이 알겠니?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지? 5분의 마이너스. 유성이 알고 있구나. 자, 그럼 우리가 요 점을 지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5가 돼야 되겠다. 5가 된다. 그럼 사인 세타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 R분의 Y라고 했잖아. R분의 Y.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5고 Y좌표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4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좌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인데 그럼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야. 그럼 이거분의 이거잖아. 3분의 4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올사탕코가 나온 거야. 왜? 일사분면에서는 제 일사분면에서는 x좌표, y좌표가 다 플러스야, 그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반지름도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플러스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근데 제 이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 이사분면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야. 그럼 y좌표는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야.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사탕코 이렇게 외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건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아까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잖아. 그럼 r제곱분의 y제곱,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니까 r제곱분의 x제곱. 그럼 이거는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이 바로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얘가 r제곱인 거야. 따라서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고, 또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좀 이따가 이따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오늘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각함수가 그려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략할게. 삼각함수가 그려지는 과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없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우선 y는 sin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요걸 우리가 여기가 이제 주기가 2파이가 되고, 그러면 각 사분면 여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3파이까지.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겠다, 그죠? 여기 이쪽도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주기함수. 그래서 주기가 2파이 주기함수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역이 어떻게 되죠? 정역은 예찬아 정역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그죠? 모든 실수.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예찬아 치역의 범위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원점 대칭일까요? y축 대칭일까요? 원점 대칭이다, 그죠?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 그죠? 이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가 2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4개를 잘랐을 때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이 다 똑같을까요? 어때? 학교마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이거 여기 기준으로 뒤집으면 요 모양 되고, 이거 요점에 대칭 이동하면 요거 되고, 여기도 이렇게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뭐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y는 k다. y는 sin x와 y는 k인데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럼 요 두 점에서 만나는 요 두 점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될까? 요
여기가 얼마인지 K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수아야 알 수 있겠니?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됩니다. 왜?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가 바로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1부터 시작해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되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얘도 주기가 2파이가 되죠? 여기는 2분의 파이, 이거 파이, 2분의 3파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도 정역은 똑같이 모든 실수가 되고요. 치역도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 똑같이 2파이가 됩니다. 이거가 다르다, 그죠? 얘는 y축 대칭이다. 그러면 f-x가 fx랑 똑같죠? 이게 바로 y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좀 다르죠, 그래프가? 자, y는 탄젠트 x 그래프는 (0일) 때 0이고 여기 정근선이 있죠. 정근선이 2분의 파이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쪽에 정근선이 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일 때 0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을 이렇게 그려서 또 2분의 3파일 때 정근선이 돼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탄젠트 x의 그래프는 모든 실수가 아니야, 정역이. 그래서 우선 정근선부터 한번 해볼까? 정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3파이, x는 2분의 5파이. 그래서 x는 유성아 이거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나니? 정근선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나니?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은 정수. 그래서 n이 0이면 2분의 파이, n이 1이면 2분의 3파이, n이 2가 되면 2분의 5파이,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역은 뭐가 되죠?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뭐가 아닌?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바로 정역이 됩니다. 자, 치역도 달라요. 그죠? 치역도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얘는 뭐가 되죠? 하경아, 탄젠트는 치역이 뭐가 되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 다르죠?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fx와 fx 더하기 파이가 똑같다. 주기가 파이란, 얘는 주기가 파이죠, 그죠? 우리가 주기는 뭐랑 똑같아요? 정근선의 간격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근선의 간격이 바로 주기가 된다.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대칭일까 y축 대칭일까? 수아야, 원점 대칭일까 y축 대칭일까?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y는 3 sin 2x다. 그럼 여기 있는 요 2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서연아, 이거 2는 무엇과 sin x에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 얘가 최대치였어요. 3이. 그죠? 왜냐면은 y는 sin x, 아니 sin x는 봐봐. 만약에 sin 2x다. sin 2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3을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3 sin
3 sin 2x 3이 돼서 그럼 얘는 치역의 관계가 돼 있고 또는 최대체수의 관계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죠? 얘는 뭐랑 관계가 돼 있느냐? 얘는 주기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를 2로 나눠준 즉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y는 a sin bx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죠? 주기는 이 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는 이 파이를 요것에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약에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절대값부터 a의 절대값까지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기를 담당하고 얘가 치역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y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y의 범위가 얼마가 될까요?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인데 y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2가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되고요. 그럼 주기는 얼마가 되죠? 주기는 2파이를 2로 나눠서 파이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는 3의 코사인 2의 코사인 3x 더하기 6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 코사인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원래 이것의 최대값이 2인데 거기서 2를 빼니까 최대값은 0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2를 빼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그래프냐? y는 2의 코사인 3x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찾을 때는 먼저 주기 또는 치역을 가지고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우리가 그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를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주기가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한경아 이거 주기가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우리가 si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게 x축 대칭돼서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2파이가 파이가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sin 3x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 2파이를 3으로 나눠서 원래 3분의 2파이인데 거기다가 또 2분의 1이 돼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돼? 3분의 파이가 절대값입니다. 주기가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도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y는 탄젠트 x의 절대값. 얘차라 이건 주기가 얼마가 될까? 반으로 줄어들까? 아닐까? 아닐 것 같아요. 분위기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x축 대칭, 얘는 그대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x축 대칭, 얘는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다 그죠? 주기는 그대로다 그죠? 치역은 변하죠. 치역은 모든 실수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변한다 그죠? 치역은 변하고요. 주기는 그대로. 그래서 코사인 x, 사인 x는 절대값이 양쪽에 있으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탄젠트 x는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자,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거 변화시키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래서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했을 때 n이 짝수면은 유성아 n이 짝수면 사인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코사인도 안 바뀌고 탄젠트도 안 바뀝니다. 그럼 각은 뭐라고 쓰면 되느냐? 그냥 이 세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세타 그대로. 그럼 홀수일 때는 사인이 뭘로 바뀔까 유성아? 코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뭐로 바뀌죠? 사인. 탄젠트는 뭐로 바뀌죠? 탄젠트 분의. 잘했어.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각은 다 마찬가지로 세타가 됩니다. 각은 그냥 그대로 세타 쓰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우리가 따져줘야 돼. 그거만 따져주면 돼. 뭘로 따지느냐? 이 위치에서 이 사분면에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라고 할까? 3이고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면 3이면 뭐가 돼? 홀수니까 코사인이 돼야 되겠다.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더 갔어. 우리가 여기서 세타는 무조건 얘가 취급합니다. 얘가. 그러면 2분의 3파이에서 더 갔어. 그럼 4사분면이야. 4사분면의 사인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해볼까? 2 플러스라고 해볼까? 이번엔 마이너스 나왔다? 마이너스?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러면 2분의 2니까 짝수니까 코사인 세타. 그럼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럼 파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더 갔으니까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모든 건 다 요거랑 통하니까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일반적인 풀이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고,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다라고 했을 때 sin x는 a다. 요것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죠. sin x의 그래프와 y는 a와의 교점,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해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만났을 때 요 x값, 여기가 바로 해가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해를 구할 때는 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칭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복잡한 해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sin fx가 만약에 0이다. sin fx가 0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놓고서 풀면 돼요? fx가 얼마가 되면 0이 되죠? 만약에 fx가 얼마가 되면 돼 그러면? 사인이 얼마일 때 0이 되나요? 파일 때 0, n파일 때 0이 된다 그죠? 파이의 배수일 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3차식이다. 3차식이다. 그럼 이것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과 y는 n파이. 이것의 교점. 그게 바로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in 0일 때, sin 파이일 때, sin 2파일 때 0이니까 그럼 fx가 뭐가 돼야 돼? n파이. n은 정수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n은 정수니까 여기도 여러 개가 생기겠다. 뭐 파이 또는 뭐 y는 0, 뭐 y는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럼 여기가 요 xf가 바로 뭐가 돼요? 요 xf가 바로 해가 되겠다. 요 xf가
바로 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x 더하기 p 코사인 x 더하기 q는 0이다. 자,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풀려고 해.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줘야 돼? 예찬아 뭐부터 해줘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인 제곱을. 그렇죠.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통일해줘야죠. 그러려면은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x를 뭐 c로 치환해서 그다음에 c의 범위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뭐 특별하게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c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처럼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부등식도 이런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는 문제 나왔을 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사인 A는 혹시 기억하고 있나? 하경아 사인 A는 뭐였죠?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는? 기억 안 나지? 그치?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해보자. 자, 여기 외접원이죠. ABC가 있고요. 외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잡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쫙 이어서 반지름이 되게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거볼까? 그럼 여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각을 A라고 하고 요 각을 A'이라고 하면 A와 A'이 똑같아. 왜냐면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똑같죠? 자, 그럼 우리가 sin A는 어떻게, sin A'는 어떻게 되죠? sin A'. 그러면 여기가 2R이 된다. 그죠?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니까 여기도 R이니까 그러면 2R분의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가 스몰 A가 되고요. C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스몰 C라고 놓자. B랑 마주보고 있는 이 길이를 스몰 B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sin A'은 2R분의 A가 된다. 근데 우리가 sin A'은 sin A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sin A는 2R분의 A다. 이게 바로 우리가 sin 법칙이야. 그럼 당연히 sin B는 이건 또 2R분의 B가 될 거고 sin C는 2R분의 C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R은 어떻게 되죠? sin A분의 A가 돼야 되겠다. 여기서도 2R은 sin B분의 B가 돼야 되겠다. 또 여기서도 밑에서도 2R은 sin C분의 C가 돼야 되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그럼 만약에 우리가 sin 법칙은 어떨 때 활용하느냐?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졌을 때 이거 구하라. 그럴 때 sin 법칙 쓰면 되겠지. 각이 2개 주어지고 그 중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하나 주어지면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sin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그다음에 여기 sin 법칙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sin A가 2R분의 A잖아. 그죠?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가 돼서 그럼 2R이 약분되네? 따라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다. 이것도 우리가 sin 법칙에서 나오는 비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도 우리가 한번 보자. ABC가 있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H라고 해보자. 요 값을 B라고 할게요. 여기를 우리가 스몰 A라고 놓자. 그럼 여기를 X라고 바꿀까? 여기는 A-X가 돼.
여기 C랑 마주보는 여기를 C라고 잡자. 여기 B랑 마주보는 여기를 B라고 잡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AH는 여기서 제곱을 할게요. 요것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쓰면 x제곱 빼기 아니 c제곱 빼기 x제곱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놓지 말고 이렇게 놓자. 자, 우리가 여기가 빗변이고 요각이 b야. 그럼 요 아랫변은 c 코사인 b가 된다. 우리가 이거 공식처럼 외워놓으세요. 여기 빗변이 L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요 빗변 밑에 각 세타가 있어. 그럼 빗변 밑에 요 길이는 L 코사인 세타야. 이거는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L 제곱이니까 그죠?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빗변이 C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으니까 여긴 C 코사인 B가 되고 그럼 여기는 A 빼기 코사인 B가 돼야 되겠다. A 빼기 C 코사인 B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AH의 제곱은 C제곱 A 빼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제곱 빼기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두 개 같으니까 이거 정리해볼까? B제곱 빼기 C 빼기 A제곱 더하기 2AC의 코사인 B 마이너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거 두 개 갖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 없어진다, 그죠? 따라서 2AC의 코사인 B는 얘네들 전부 넘길까?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돼서 그래서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B는 여기서는 ABC 중에서 B만 빠졌죠? 여기도 ABC 중에서 B만 빠졌죠? 맨 마지막에 빼기 B제곱이 온다.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코사인 A는 A가 빠진 2BC 그 다음에 A가 빠진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는 맨 마지막에 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삼각형에서도 한번 보자.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ABC가 있고 코사인 A는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되고 요 길이가 C가 되는데 그럼 코사인 A는 요 양옆에 있는 것의 2배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것 제곱해서 더하고 멀리 있는 것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어떤 각이든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주어지고 요 각이 주어졌어.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길이 구할 수 있죠. 길이 구할 수 있겠다. 사인 법칙 쓰면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어. 요 길이 주어지고 요 길이 주어지고 요 각이 주어졌어. 사인 법칙 가지고서 이거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쌍을 이루어야 돼.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하나는 주어줘야 돼. 한 쌍은 주어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A가 있는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고 B는 주어졌는데 각이 얼마인지 모르고 C는 주어졌는데 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는 사인 법칙 못 써. 그럼 이거는 코사인 법칙 써줘야지. 그지?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것도 잠깐 설명해주면 A, B, C가 있고 여기 세타라고 주어졌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죠?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A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지면 여기서 수선 내려보자. 그럼 여기가 뭐라고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C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C 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죠? C 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C 사인 세타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의 AC 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다. 2분의 1의 AC 사인 세타.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각이 주어지면 2분의 1의 AC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사인 세타는 사인 B라고 써도 되겠다. 그죠? B, 값이 B니까 2분의 1의 AC 사인 B 또는 뭐 2분의 1의 BC 사인 A 또는 2분의 1의 AB 사인 C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인 A가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뭐였죠? 하경하고 사인 A가 사인 법칙에서 뭐였더라? 2R분의 A였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봐. 2분의 1의 BC 곱하기 2R분의 A다. 그럼 뭐가 되죠? 4R분의 ABC다. 이것도 좀 기억하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4R분의 ABC. 이게 삼각형의 넓이야.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가끔가다 우리가 써먹어서 요번에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표현하라고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도 R이 될 거고, 그죠? 직각이 되면서 여기도 R이 된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A가 돼서 이 삼각형은 2분의 CR, 2분의 BR, 2분의 AR. 따라서 2분의 R을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요거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요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기가 A로 주어지고 여기가 B로 주어지고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지면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아까 구했었죠?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요것은 AB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요.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A, 여기가 B다. 그 다음에 끼인각이 주어집니다. 이건 어떤 사각형이든 다 적용되는 넓이 공식인데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에 이르는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우리가 넓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 요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면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볼까? 그 다음에 여기가 평행하고 또 여기도 얘랑 평행하면서 요점을 지나게 그어볼까? 이렇게 평행하게 또 요쪽을 얘랑 평행하면서 요점 지나게 이렇게 그어볼까? 평행하게 또 요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게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그어보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수아야,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 B가 되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A가 되겠다. 그럼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고 여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겠다. 그죠? 여기가 B면 여기도 B가 되고 여기가 평행사변형이죠?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AB 사인 세타였어,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된다, 그죠? 왜냐면은
요 넓이와 요 넓이 똑같고, 요 넓이와 요 넓이 똑같고, 요 넓이와 요 넓이 똑같고, 요 넓이와 요 넓이 똑같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A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대각선의 이름을 가게 크기가 주어지면 그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개념이랑 공식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7초까지 유형 8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숙제는 40문제 다 끝낼까 그냥? 너무 많나 그러면? 120번까지만 풀자. 그래서 73초까지 다음 시간까지 73초까지 푸세요. 지금 한번 풀어봐 밑에 있는 이런 문제.